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수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소식, 저번에 저희가 카니발 안전 관련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에서 진행한 충돌 테스트 측면 안전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번에 IIHS에서 2024년 버전의 안전한 차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차량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떠한 차가 안전한 차인지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24년 결과가 공개가 되었는데 한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거는 역시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됐냐가 아닐까요? 오늘은 24년도 IIHS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테스트 기준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부터 바로 살펴보죠. 올해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에는 22개의 차종, 탑 세이프티 픽 등급에는 49개의 차종 등 총 71개의 차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현대기아차가 무려 16대가 선정이 되어서 글로벌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많은 차종이 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현대, 제네시스가 각각 7대고요. 기아가 2대. 어떤 차이인지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차종은 현대는 아이오닉 6, 이건 작년과 동일하죠. 코나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G80 전동화 작년과 동일하고요. GV80과 GV60 작년과 동일하게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기아는 텔룰라이드가 유일하게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는데 작년에 이어서도 올해도 전체 평가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탑 세이프티 픽 같은 경우에는 현대가 5대예요. 아반떼, 아이오닉 5, 투싼과 펠리세이드, 산타크루즈가 받았는데요. 여기서 재미난 거는 원래 아반떼와 아이오닉 5, 투싼, 펠리세이드까지 작년에는 픽 플러스를 받다가 올해는 픽으로 약간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산타크루즈는 원래 이 탑 세이프티 픽에 없었는데 올해 다시 등극이 된 거죠. 자, 이런 거 보면 야, 작년에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였는데 왜 올해는 탑 세이프티 픽으로 바뀌었느냐, 한 단계 내려갔느냐, 왜 이러냐면요, 안전 기준 자체가 강화가 되면서 또 새로운 테스트 방법이 도입이 되면서 그 기준치를 맞추지 못해서 한 단계씩 내려갔다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G90과 G80, GV70, GV70 전동화까지 한 단계씩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거는 G80 전동화는 픽 플러스인데 일반 G80 같은 경우에는 탑 세이프티 픽만 받았던 걸 보면 전기차가 이런 보강이라든지 안전 기준, 이런 주행에 대한 것들이 좀 달라서 이런 좀 등급이 나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올해 기준이 어떻게 강화됐길래 순위가 이렇게 뒤바뀌었나, 지금 리스트를 쭉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작년에 세이프티 픽 플러스였다가 올해 한 단계 강등된 차들이 많이 보이죠. 왜 그런가 해서 좀 봤더니만 올해 평가하는 항목들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다 강화가 됐고요. 이게 작년부터 올해 24년도는 안전 항목들, 테스트 기준이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많은 브랜드 제조사에서는 이거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차체 보강도 하고 기준 등급도 좀 올리고 이런 노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워낙 어떤 기준들이 달라질지 그 기준이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충돌 평가 결과는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평가 기존의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방 스몰 오버랩, 전면 충돌, 측면 충돌 등 총 3개의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훌륭함을 획득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주야간 정방 충돌 방지 시스템, 요게 이제 양호를 받아야 되고, 전조등 평가가 차량 전체 트림에서 양호함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행자 충돌 방지 평가에는 기존에는 주간뿐만이 아니라 야간 테스트를 또 각각 진행해 주간만 우수 등급을 받으면 탑 세이프티 요건을 충족했으나 이번부터는 주 야간을 통합한 복합 테스트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야
탑 세이프티 플러스와 탑 세이프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확실히 하나 둘씩 테스트 기준이 추가가 되니까 기존에 플러스를 받았던 차량들은 픽으로 내려왔고 픽을 받았던 차량들은 올해는 픽을 못 받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 거죠. 일단 세부 내역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어떻게 바뀌었냐. 기존 스몰 오버랩 테스트부터 이미 혹독한 테스트인지라 업데이트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3년도에는 운전석과 조석을 구분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24년도부터는 운전석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 전부 하나로 묶여서 테스트합니다. 기존에 너무 너저분했던 테스트 항목을 다듬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 오버랩 테스트는 업데이트된 사항이 존재합니다. 기존 테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구조 및 안전 케이지, 운전자 부상 대책, 이게 이제 머리, 목, 가슴, 다리, 발, 운전자 구속 및 더미 운동화 이렇게 있고요. 업데이트된 중간 오버랩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 목, 가슴, 허벅지, 엉덩이, 다리, 발, 그리고 운전자 구속 및 더미 운동화, 뒷좌석 승객 부상 대책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 거죠. 업데이트된 항목을 살펴보면 큰 틀로 세 가지 평가를 받고 항목은 운전자 위주의 안전도 평가였어요. 근데 업데이트 항목이 뒷좌석 승객 보호 및 뒷좌석 승객 부상 대책까지 확인하고 운전석처럼 디테일한 항목까지 따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어때요? 기준이 올라가겠죠. 요것도 추가하기 위해서 또 많은 제조사 브랜드는 또 이제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측면 테스트를 한번 볼까요? 원래 테스트는요, 대략 그냥 SUV 높이가 한 3,300파운드의 높이로 한 31 HMP 속도로 운전석에 부딪히는 테스트 했거든요. 근데 이번 새로운 테스트는 속도도 37마일로 올라갔고 또 높이도 4,200파운드의 장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테스트에는 기존 테스트보다 82%의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되었고 더 많은 질량과 에너지로 차를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차의 대부분의 면적을 가격하게 되겠죠? 따라서 기존 측면 테스트를 살펴보면 신체 상해도 부분에서 골반과 다리 상해도를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엔 골반판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부분을 평가하게 된 거죠. 게다가 루프 강도 테스트, 이 테스트는 2022년부터 시행된 테스트였죠. 23년도 테스트를 받았던 차들은 2022년에 테스트를 받았던 차량들이라 테스트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24년도부터는 이 테스트 항목들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미 스몰 오버랩 테스트와 중간 오버랩 테스트를 혹독하게 이루어집니다. 애초에 측면과 정면 충돌하게 될 경우 필러 강성의 테스트를 함께 하다 보니까 평가 섹션을 조금 더 간소화한 것이죠. 여기에 중간 오버랩 테스트가 23년 대비 더 디테일하게 테스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루프 강도 테스트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아예 좀 이렇게 간소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머리 받침대 및 좌석, 이 평가 항목도 삭제가 되었죠. 안전을 따지는 미국에서 머리 상해도를 쓰지 않는다? 이거 뭔가 이상하죠. 이 평가 항목은 중간 오버랩에 한 번에 묶이게 된 거죠. 중간 오버랩에서는 앞좌석과 뒷좌석 안전도를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에서 머리 꺾임, 머리 가격 수준, 골반과 대퇴골의 상해도까지 한 번에 평가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오히려 평가 섹션이 간소화하게 된 것이지 평가 항목은 절대 줄어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헤드라이트의 경우 16년도에는 일부 트림만 G등급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모든 모델에서 이제 G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가 또 존재했죠. 헤드램프도 할로겐이냐 HD냐 따라서 밝기와 가시거리가 달라지죠. 요즘에는 할로겐과 HID가 거의 없고 LED 헤드램프로 변하는 추세인데요. 자, 그리고 MFR 타입과 프로젝션 타입의 밝기와 가시거리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서 일부 트림이 만점제에서 모든 트림의 만점제로 변하게 됩니다. 전방 충돌 방지 섹터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죠. 기존 평가 방식은 차량 대 차량 평가 방식으로 차량이 얼마나 잘 인식을 하고 얼마나 사고 예방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졌고요. 12마일드 속도에서 차량 인식 및 차량 충돌 회피, 25마일 속도에서 차량 인식 및 차량 충돌 회피. 생각보다 심플한 조건을 갖췄죠. 근데 이거 사실 이거는 근데 차를 잘 인식해서 알아서 풀 브레이킹을 잡는다면 만점을 맞는 테스트입니다. 비교적 통과하기 쉬운 항목이죠.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인권과 안전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24년도 업데이트 항목을 살펴보면 전에 비해 항목이 간소화되었지만 오히려 통과하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뭔데 그러냐 하겠는데 기존 평가 항목에서는 보행자 주 야간 충돌 방지 기능을 테스트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기능이 없으면 G 등급을 못 받아요. 즉 차대차 충돌 방지는 이미 기술력이 진보될 정도로 높아진 상태고 IIH에서도 그렇고 유로 엔캡에서도 그렇고 항상 제조사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보행자 인식이 떨어지는 차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IIH에서는 차대차 충돌 안전을 빼고 오로지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 안전벨트 알림 평가가 이번에 24년도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죠. 기존에 있는 거 간소화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들어간 안전평가들도 있습니다. 뭐 일단은 어떤 것들을 보냐면 1열 시트, 2열 시트, 그 다음에 벨트 풀림 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건 바로 바디 강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15년, 20년 전에나 A필러 강성을 따지고 차체 강성을 따지면서 안전도를 평가를 했었는데 이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각 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훌륭한 바디를 많이 만들고 에어백 기술도 오를 만큼 올랐죠. 때문에 어지간한 사고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치냐 많이 다치냐에 따른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강성의 평가 기준을 순차적으로 낮췄고 시각적, 청각적 효과로 안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요즘 자동차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근거로 바로 이 안전벨트 알림 섹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작년에는 플러스였는데 올해는 한 단계 내려간 요 빠진 차들이 있어요. 요 세부 내역을 한번 보면요. 일단 아반떼는 스몰 오버랩 정년에는 차이가 거의 없이 종합평가 9칩니다. 세부 내역도 운전석 쪽 다리 발 아래 A였는데 24년에도 똑같이 A네요. 9칩을 못 받았죠. 조수석 내역도 똑같습니다. 같은 부분에서 A 하나를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터 레이더 오버랩, 그러니까 중간 오버랩이죠. 이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23년도에는 다 9치였던 게 마저널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가 추가된 건가 하고 보니까 뒷좌석 승객 부상 대책 항목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푸어가 떠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래에 보면 자세하게 적혀 있죠. 뒷좌석 승객 더미 머리가 앞좌석 등받이로부터 거리는 안전하게 유지가 됐는데 충돌 중에 어깨 벨트가 더미 목 쪽으로 너무 멀리 훅 이동을 해가지고 안전성이 저하됐다는 게 평가입니다. 거기에 무릎 벨트가 골반이 이상적인 위치에서 복부로 훅 이동을 해가지고 복부 부상의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충돌을 했을 때 몸이 앞으로 그리고 밑으로 빠진다는 이야기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앞으로 더 살펴볼 차량들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더 보죠. 세 번째는 측면 테스트. 이거 24년도 버전을 보면 이 아반떼 24년형 페리가 되면서 B필러 부분이랑 도어 빔 쪽에 보강재가 추가되었다고 적혀 있고 뒷좌석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도 추가가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결과로 보면은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져요. 작년에는 운전자 골반과 다리 쪽이 9치였는데 올해는 골반 등급이 하나 내려갔고요. 뒷좌석 몸통도 원래는 9시였거든요. 근데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자, 다음은 지붕 강도는 올해 없어졌으니까 패스하고 머리 받침대는 아까 중간 오버랩 쪽에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번째는 헤드라이트예요. 이건 둘 다 굿을 받았는데 올해는 달라진 게 올해부터 모든 트림이 굿이어야 인정됐습니다. 작년에는 특정 트림 테스트카가 9치면은 이제 다 9치였는데 올해는 모든 트림이 9등급을 받아야 인정을 받았던 거죠. 자, 이런 부분도 달라진 게 작년과 없죠. 근데 이 부분도 어차피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기 때문에 9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전방 충돌 방지예요. 작년엔 차대차였는데 올해는 사라지고 보행자만 남았죠. 일단 평가는 둘 다 좋아요. 달라진 점은 올해는 보행자가 야간 테스트가 추가가 된 거죠. 작년에는 주간만 있었거든요.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 등급이 잘 나왔고 여섯 번째, 올해 추가된 안전벨트 알림. 이게 아쉽게도 9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용 시트 앵커도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그러니까 올해 아반떼는 뒷좌석 안정도 부분에서 감점을 당한 게 좀 컸습니다. 그럼 다음 차를 볼까요? 자, 아이오닉5도 한 단계 내려갔는데 여기 비교해보니까 좀 간단해요. 업데이트된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기존에 다 9등급을 받았는데 운전석, 몸통, 뒷좌석 승객 골반이 한 단계 내려갔어요. 보행자 충돌 테스트도 한 단계 내려갔고요. 아반떼처럼 뭔가 엄청 크리티컬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팰리세이드입니다. 근데 이거 딱 걸렸어요. 아, 이거 24년형 버전을 보는데 정말 재미있는 게 처음에는 저희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테스트 차량이 팰리세이드가 아니라 2020 기아 텔룰라이드 SX 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팰리인데 왜 결과가 텔룰라이드냐?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만 아래 설명을 보면 운전석 스몰 오버랩 정면 등급은 기아 현대가 정면 충돌 테스트의 검증의 일환으로 실시한 테스트를 바탕으로 연구소에서 부여하며 두 차량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텔룰라이드 결과를 지금 팰리에 똑같이 대입한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작년에 팰리세이드가 2열 안전도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올해 결과가 궁금했는데 이건 저희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연구소에서 제출했던 테스트 결과를 보여준 것 뿐이니까. 자, 그럼 현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네시스 볼까요? 제네시스 G90 신형이 수출됨에 따라서 작년에 탑 세이프티 등급을 받으며 국위 성향을 했었죠.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A등급을 받아서 나름 수긍할 만한 결과를 안겨줬습니다. 근데 올해 테스트 결과 한 단계 강등이 되어버렸는데 그 결과를 한번 찾아보니까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바로 헤드라이트 부분에서 전체 평가 A등급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전반적으로 헤드램프의 밝기는 우수하나 좌우 가시거리가 불량이라는 게 IIHS의 평가입니다. 주로 곡선도로에서 시인성이 급격하게 나빠진다는 게 그들의 평가인데요. MLA 헤드램프가 이전 G90에 비해서 차선을 읽는 속도가 개선되었다곤 하지만 북미 시장에서 그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MLA가 좋은 줄 알았더니만 이게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또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자, G80 평가 등급을 한번 볼까요? 작년에 이 G80이 북미 시장에서 꽤나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탑 세이프티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북미 시장에서 탑 세이프티에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소비자들 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너무 영향이 있고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제조사가 신경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를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에는 꽤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테스트를 거치니까 측면 테스트에서 조금 딸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업데이트된 항목을 한번 보니까 앞좌석과 뒷좌석 머리 보호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에는 전부 G등급을 받았던 반면에 올해 기준으로 보면 앞뒤 승객 머리 보호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에서 그냥 탑 세이프티로 한 단계 강등이 된 거죠. 자, 24년 GB70은 탑 세이프티를 받았죠. 측면 테스트 부분에서 몸통 부분만 A등급을 받고 나머지는 올 G등급을 받았습니다. 표만 보면 이만큼 안전한 차가 없을 정도로 초록초록했어요. 다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테스트를 거치니까 탑 세이프티 픽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중간 오버랩 테스트의 전체 평가 M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뒷좌석 머리와 목 부분을 A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뒷좌석 승객 보호장치 및 더미 운동화에서 M등급을 받았어요. 측면 테스트도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원래 테스트 결과는 운전자 부상 대책 부분에서 몸통 부분만 A등급이었는데 업데이트된 부분에서는 운전자 부상 대책 부분에서 몸통과 골반이 A등급을 받게 된 거죠.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고 이 세 가지 부분 때문에 약간 강등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GB70 전동화를 보면 이 차도 탑 세이프티를 받았습니다. 한 단계 강등된 거는 똑같은데 이 차도 신체 상해도에서 모두 G등급입니다.
작년, 올해 마찬가지로요. 근데 어디서 뭘 어떻게 받았길래 이게 등급이 떨어졌냐고 보니까 이 차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밤 시간대에 부족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25마일과 37마일 사이에서 보행자 인식이 좀 떨어지고 1초 늦게 반응해가지고 A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 단계 강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야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이거 가지고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할 수 있지만 미국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깐깐하게 봅니다. 안전은 타협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안전과 타협을 보면 안 됩니다. 이런 까다롭고 어려운 기준들을 만들어내야 소비자들이 그 테스트 결과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아의 스포티지 얘도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뒷좌석 승객 몸통 하나가 9등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스포티지는 계속해서 헤드램프 점수가 좋지가 않았거든요. 실제로 국내에 판매되는 스포티지도 헤드램프가 어둡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이거는 조금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길고 조금 어려웠죠? 그래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년 안전도 기준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테스트들을 함으로써 자동차 제조사가 좀 더 긴장을 하고 좋은 차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런 테스트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대 기아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같고요. 근데 팰리세이드 저거는 조금 확실히 확인이 필요해 보기는 합니다. 국내 소비자분들이 좀 더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카니발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최근에 그 카니발 하이브리드 화재 사건으로 시끌시끌했잖아요. 신차를 출고하자마자 화재가 나서 차주분은 환불을 받고 일단 1차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대처가 조금 더 성숙하고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카니발 화재 사건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한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된다면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도 IIHS 탑 세이프티 픽 안전도 결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이게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기준도 강화됐고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었을 때는 이게 좀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까다로운 기준 하나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제조사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연식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부분 변경 때 다 이제 개선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현대기아 제네시스가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 가장 많은 차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대기아 제네시스도 이제는 안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을 빡세게 맞춘다는 거죠. 이게 근데 조금 매번 아쉬운 거는 그 기준이 맨날 강화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또 부랴부랴 이제 또 개선을 해가지고 내놓는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좀 만들어가지고 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조금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차들이 좀 더 안전해지고 그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나라 소비자분들도 더 안전한 차를 타게 되니까 좋은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합니다. 자, 다음에도 이런 새로운 소식들이 들린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